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초 강의 강좌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보보안 기초 강좌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정보보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인데요. 자, 정보보호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정보보안, 즉 정보보호, 정보보안 같은 뜻이죠. 3대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킹과 보안의 역사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윤리 강령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의 의미입니다. 정의 먼저 보면요. 자, 정보보호는 자, 유형, 무형의 정보를 내부 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정보와 사회는 인간 생활의 모든 사회의 원천이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취급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한 정보 무단 유출, 개인정보의 누설, 불법 정보 유통 등 자, 피해가 만만치 않죠. 자, 보호되지 못하는 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도 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보보호의 의미, 정의 살펴보았고요. 자, 정보화 촉진 기본법 2조의 정의에 의하면 자, 정보보호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등의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고요. 90년대까지는 보안이 국가 안보적인 차원을 의미했었고 91년, 98년에는 정보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 정확성이 주요 이슈가 되었고요. 90년대 후반부터는 자, 개인정보 보호 등이 그 개념이 확대돼서 뭐 그 정보보호사 뭐 여러 가지 그 자격증도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 보안 취약성, 즉 완벽한 정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요. 모든 정보 시스템은 정보 공격자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격자의 공격으로부터 최대한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정보보호 대책이어야 하고요. 정보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에 이 보안 취약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보안 취약성을 보면요. 자, 물리적 취약성, 자연적 취약성, 환경적 취약성, 하드웨어적 취약성. 각각 물리적으로 정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서버, 개인용 컴퓨터 이런 침입이 가능한 거 물리적 취약성이고요. 자연 취약성은 자, 자연적인 재해 등에 매우 취약한 것이고요. 환경적 취약성은 먼지, 습도, 온도 등에 취약한 것이고 하드웨어 취약성은 하드웨어 오류, 가장 오동작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취약성, 매체 취약성, 전자파 취약성, 통신 취약성, 인적 취약성 이런 취약성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안 위협입니다. 정보 시스템에 해서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들입니다. 자연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인간에 의해서 비의도적인 위협이나 의도적인 위협으로 이런 보안 위협이 나타나고요. 자, 정보 누출 위협도 있고요. 무결성 위협,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정되거나 생성되거나 삭제되는 것, 이것들이 무결성 위협이고요. 서비스 거부 위협. 자, 이거 우리가 도스라고 하죠. Denial of Service, 즉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지연, 방해, 중지를 의미합니다.
자, 위험입니다. 위협 가능한 자가 취약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자, 위협 가능한 자가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를 부당하게 활용할 가능성이기도 하고요. 사용자의 고의적, 비고의적 행동으로 인한 데이터의 파괴, 손실의 가능성이기도 하고요. 자, 따라서 보안 대책은 취약성을 제거하거나 취약성을 부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안 대책은 엄격한 패스워드 관리나 보안 관리, 자, 운영 시스템의 접근 제어 방법, 자, 바이오스의 패스워드 설정, 보안 의식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공격입니다. 공격이란 불법적인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시스템에 침입해서 시스템 내의 정보를 누출하고요, 변조하고요, 파괴하는 행위를 우리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중단, 전송방해죠. 두 번째 가로채기, 도청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변조, 네 번째 데이터 위조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공격 방법이 있는데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단이에요. 자, 어떤 송신자가 있습니다. 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자,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보내죠. 자, 전송을 시도할 때 공격자에 의해서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냈는데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중단이고 전송 방해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가로채기입니다. 도청이에요. 도청.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중에 불법 침입자에 의해서 이 그 데이터가 도청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채기가 되는 거죠. 가로채기.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변조입니다. 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가로챈 후 정보를 조작해서 자, 보냈어요. 분홍색을 보냈는데 도착한 건 파란색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정보 조작, 위조를 해서 잘못된 정보를 수신자가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데이터 위조입니다. 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여기 보내지도 않았죠. 보내지도 않은 메시지를 침입자가 가짜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송신자가 보낸 것처럼 위조해서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자, 송신자는 보내지 않았는데 침입자에 의해서 그 불법 정보가 수신자에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위조입니다. 자, 정보 보안의 3대 요소는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외우셔야 되겠고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기무가. 예, 이렇게 첫 글자만 넣으셔도 되고요. 영어로 confidentiality, integrity, 그 다음에 availability. 영어로 아는 것도 또 도움이 되겠고요. 자,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 자세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기밀성이고요. 무결성,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인가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가용성, 정보 자산에 대해 적절한 시간에 접근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보 보안, 정보 보호의 3대 요소가 되겠고요. 자, 거기에 추가 요소가 2개 더 있어요. 하나는 서버 인증, 자, 클라이언트 인증, 뭐 이런 추가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러면 기밀성을 좀 더 우리가 풀어서 보면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프라이버시 보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자, 네트워크 보안 측면에서 기밀성은 시스템 간 안전한 데이터 전송과 관련이 있고요. 스니핑, 자, 해킹 방법이죠. 기밀성을 해치는 가장 일반적인 공격 형태입니다. 통신의 암호화가 가장 일반적인 보안 대책, 기밀성을 위해서 암호화를 필수로 해야 되겠고요. 자, 무결성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에서의 무결성,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고 전송되는가와 관련이 있고요. 중간에 유효한 다른 연결을 빼앗는 세션 하이제킹이라든지 또 시스템 간의 데이터 중간에 변조하는 자 이런 공격은 무결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공격 방법이고요. 자, 통신 암호화가 가장 일반적인 보안 대책. 앞에 기밀성도 마찬가지였죠. 암호화입니다. 가용성이요. 허락된 사용자가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자, 도스가 가용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공격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떤 그 부하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 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네트워크를. 자, 가용성까지 봤고요. 자, 서버 인증. 클라이언트가 올바로 서버로 접속하는가를 의미하고요. 자, 서버 인증. 클라이언트 인증은 올바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킹과 보안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이란 국어사전과 영어사전과 영영사전 일반적인 뜻을 좀 살펴보면 남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장난 범죄를 저지르는 일, 컴퓨터 조작을 즐기고 무엇인가 숙고하지 않고 실행하기, 영영 디자이너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스템의 특성, 규칙을 이용한 창조적인 사용법을 찾는 거 이렇게 돼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를 좀 보면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정보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킹의 단어 앞에 있는 핵이라는 게 뭐냐? 이건 조금 의외로 이 핵이라는 단어는요. 1948년도에 설립된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무용기차 제작 동아리 TMRC에서 전기기차 트랙 스위치를 보다 빠르게 조작하다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핵이고요. 자, 1950년대 이전에 어떤 그 해킹과 보안의 역사를 좀 보면 자, 1918년에 폴란드 암호 보안 전문가들이 애니그마를 만들어냅니다. 자, 애니그마는 독일어로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진 암호 기계의 한 종류입니다. 암호를 만들어내죠. 자, 애니그마는 평문 메시지를 암호화된 메시지로 변화하는 전기기계 장치로서 처음에는 은행에서 통신보안 강화를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에 의해서 군사통신보안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알파벳이 새겨진 3개 원판, 문자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자판 위에 하나의 키를 누르면 나란히 놓인 3개의 원판이 여기 있죠? 예, 회전하면서 복잡한 체계로 암호가 만들어집니다. 독일군이 이런 암호를 사용했는데 연합군은 이것을 풀어야 되겠죠. 예, 푼 사람이 있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서스.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 이름인데요. 자, 이거를 만든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아주 천재 수학자입니다. 원래 콜로서스는 2400개 진공관을 위해서 만든 높이 3m짜리 이런 컴퓨터고요. 자, 초당 5000자의 암호문 종이 테이프를 타고 들어가면서 애니그마의 암호와 일치할 때까지 비교하는 방식. 즉, 그 독일군이 만든 그 군사 암호를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의 콜로서스가 풀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연합군이 그나마 빨리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을 한 것이 바로 이 앨런 튜링이고 콜로서스라는 겁니다. 자, 수를 세거나 비교 간단한 산술 연산 부속들을 갖추고 있고요. 계산 결과는 전기 타자기를 격리하면서 설계되었고, 자, 프로그램은 이러한 조합을 점검합니다. 자, 이 앨런 튜링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 영국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만든 업적들이 굉장히 그 군사잖아요. 군사 탑 시크릿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의 업적이 그렇게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왜? 비밀이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의 애니그마 독일군의 암호를 풀면서 그게 이제 일찍 연합군이 승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앨런 튜링은 조금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게이라고 하나요? 동성 연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50년대 당시의 영국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체포하게 되고 체포하면서 어떤 형벌로서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식의 그런 어떤 성에 대한 그런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 걸렸고요. 결국은 그 사과에 독을 넣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설이긴 하지만요. 애플 로고에 사과가 여기 한입 깨문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게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라는 썰도 있고요. 물론 애플 창업자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앨런 튜링을 기념하기 위한 거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는 컴퓨터계의 노벨상을 튜링상이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고요. 1960년대 PDP-1, 자, 프로그래밍 데이터 프로세스 1이라고 하는 이것을 59년에 생산되었고요. 1964년에 덱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죠. 자, 이게 아까 MIT 공과대 동아리 거기에 조그마한 컴퓨터를 기증하게 되고 이것이 백스 컴퓨터의 전신인 PDP-1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컴퓨터 연동망 아르파. 여러분들 이 아르파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미 국방부고요. 이게 바로 인터넷의 효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방부의 연구기관, 국방 관련 사업 등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이 아르파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컴퓨터 연동망이 시작되고요. 자, 운영체제 유닉스 개발입니다. 1969년 캠 톰슨, 데니스 리치 이 두 분이죠. 의해서 유닉스가 운영체제가 개발이 됩니다. 자, 유닉스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 즐겨 사용되는 범용, 다중 사용자 방식 시분할 운영체제이고요. 1970년대 초반 벨 연구소 직원인 두 분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었고 오늘날의 유닉스 시스템은 여러 회사들과 비영리 단체들이 커널을 활용해서 다양한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자, 전화망을 침입을 통한 무료 전화 해킹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69년이고요. 자, 프레이킹의 아버지로 불리는 USF 대학을 다니던 대학생 조 앙그레시아라는 분이래요. 자, 소리에 아주 민감한 시각장애인이셨고요. 우연히 휘파람을 불어서 전화기를 조작할 수 있음을 알아내었고요. 자, 2600Hz로 휘파람을 불면 장거리 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험을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잡지죠. 라고 그 당시 미국 잡지에 알려진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휘파람을 이용한 무료 장거리 전화를 쓰려고 시도를 했고요. 자, 이게 바로 문제의 호루라기였고요. 호루라기를 이용해서 주파수대를 알아낸 거죠. 그리고 이 호루라기는 캐벤 크런치 시리얼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경품이었습니다. 자, 무료 전화 해킹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1970년대는 최초의 이메일을 전송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뱅이라고 부르는 @사인을 이용해서 최초의 이메일을 전송하신 분, 자, 레이 토밀슨 이분이죠. 예, 이 이메일을 최초로 보내게 되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이 됩니다. 빌 게이츠, 자, 그 다음에 폴 앨런 이 두 분입니다. 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을 하셨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지금 거의 10이죠. 7, 10, 그 이전에 윈도우 9598, XP 뭐 이런 버전들 전부 MS의 산물이 되겠고요. MS 오피스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가 업무 프로그램이죠. 자, 최초의 데스크탑 컴퓨터 소울이 나오게 됩니다. 1975년 리 펜젤스타인이 인류 최초의 데스크탑 컴퓨터인 소울을 개발하셨고요. 이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탄생입니다. 자, 1979년이네요.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 두 분 다 스티브네요. 자, 이 두 분이에요. 이 애플 컴퓨터가 탄생했고, 자, 1세대 애플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꼭 타자기처럼 생겼죠. 자, 1980년대입니다. 초기 PC는 자, 베이직과 도스. 베이직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자, 도스는 윈도우 나오기 이전의 운영체제이죠. 자, 개발이 되었고요. 81년 IBM이 인텔 8086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 안에 들어간 칩이죠. 를 기초로 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PC. 자, 요거를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자, 네트워크 해킹이 시작됩니다. 80년대 네트워크 해커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고요. 자, 1980년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킹을 처음 시도한 시대였고, 네트워크 해킹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4.14갱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4.14갱은 미국 밀워키 로널드 마크 오스틴 등 6명이 운영했던 4.14 프라이빗이라는 BBS 일원들이 만든 해커 그룹입니다. 자, 4.14갱은요, 마크 오스틴을 포함한 6명이 주축이 되어 해커 그룹이고요. 암센터,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등 60개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했고요. 중요 파일을 지워서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날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요. 자, 그들이 체포될 당시 83년이네요. 대부분의 일원들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죠. 자, 1981년 이안 머피라는 분이 AT&T 컴퓨터 침입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서 전화 요금과 관련해 시계를 바꾸어서 낮에 전화 간 사람은 싼 요금을 원래 비싼 요금을 내야 되는데 싼 요금을 하고 저녁에 전화 건 사람은 싼 요금으로 해야 되는데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형을 산 최초의 크래커 즉 해커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카오스 컴퓨터 클럽 이거죠. 예, 카오스 컴퓨터 클럽을 줄여서 이니셜 CCC라고 합니다. 요 기호고요. 자, 이런 독일의 전설적인 해커 그룹은 그 소식지 창간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설립 목표를 규정합니다. 정보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인권 필요하다. 인간사회 및 개인에게 기술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 교류에서 국경은 사라져야 된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자, GNU's Not Unix, 즉 1983년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서 GNU 계획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 사람이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우리는 저작권, 카피라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카피랩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 탄생의 배경이 된 GNU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요. 자,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중심 인물이고요. 자, 일반 공중사용 허가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 또한 그 탁월한 프로그래머이시기도 했고요. 자, 이런 그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GNU 프로젝트 일부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킹과 관련된 문화의 등장입니다. 자, 1983년입니다. 그 영화의 워게임즈라는 영화에 해커를 소재로 한 영화가 최초로 등장했고요. 83년에 윌리엄 깁슨 이분이죠. 자, 공상과학 소설 뉴 로맨서 여기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 가상세계, 유전자 공학,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개념이 85년 유명한 해킹 잡지 프랙, 라이트닝과 타란킹에 의해서 창간이 되고요. 1년 후 온라인 잡지 프랙에 해커 잡지 2600이 출간되고요. 85년 7명의 미국 소년이 뉴저지 소재 미 국방 컴퓨터에 침입해서 통신 위성의 위치를 변경하고 대담합니다. 코드를 포함한 극비 군사 통신 데이터를 빼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케빈 미트닉 87년에 산타크루즈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침입했고요. 로버트 타판 모리스 미 전역의 컴퓨터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먹고 겁먹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연결을 끊는 이러한 큰 일이 벌어졌는데 22세기 로버트 타판 모리스가 만든 웜, 자, 일종의 그 악성 코드죠. 의해서 인터넷 마비로 밝혀졌고요. 자, 네트워크에 연결된 6천여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정부, 대학 시스템을 마비시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아르파넷은 그러니까 아르파넷에 연결된 이 그 시스템을 마비시켰고요. 자, 그에게 3년 벌금 $10,000가 부과됐고요. 이것을 계기로 미 국방부는 88년에 11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비상대응팀 CERT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자, 1989년 첫 사이버 첩보 사건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고요. 카오스, 독일의 그 해킹 그룹이죠. 관련된 서독의 해커들이 미국 정부, 그 다음에 기업 컴퓨터에 침입해서 운영체제 소스 코드를 KGB에 판매한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때 당시 KGB와 미국은 거의 뭐 라이벌이죠. 한편 1986년 1월에 나의 죄는 호기심이다. 나는 해커다. 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어도 우리 모두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해커 선언문을 발표한 로이드 블랭켄쉽 이분입니다. 예,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86년의 8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컴퓨터 계좌에서 컴퓨터 사용 요금에 75센트의 오차가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클리브 스토리 1년 반 정도 추적을 해서 서독 해커들의 전 세계 300여 기관의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군사기밀 정보를 탈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바로 이분이에요. 자, 90년대 해킹 대회 데프콘이 나오는데요. 90년 초에 최초의 해킹 대회인 데프콘이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리눅스 0.01, 즉 리누스 토발즈는 PC에서 돌릴 수 있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91년 리눅스 0.01 버전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분이고요. 자, 윈도우 NT 3.1 발표했고요. 해킹 도구가 개발이 되었고요. 아메리칸 온라인 해킹 사건이 나타나는데 97년 AOL 침입만을 목적으로 고안된 무료 해킹 툴인 AOA-HELL이 공개되었고요. 이후 며칠 동안 초보 해커들에 의해 악용돼서 수백만의 미국 온라인 사용자의 메일이 대용량 메일 폭탄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순환이 벌어졌고요. 자, 트로이 묵마 백 오리피스, 즉 1998년 자, 이런 해킹 그룹이 데프콘 회의에서 강력한 해킹 툴로 사용할 수 있는 트로이 묵마 프로그램인 백 오리피스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2000년대에 분산 서비스 공격.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때 우리가 농협인가요? 이걸로 당한 것 같은데요. 2000년 2월 인터넷에서 가장 소통량이 많은 몇 개의 사이트에 자, 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가 가해졌고요. 이로 인해 CNN, 아마존 사이트가 자, 이런 패킷을 이용한 스머프 공격으로 몇 시간 동안 마비가 되었고요. 자, 웜과 바이러스. 자, 2000년대 러브 버그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87억 5천만 달러 경제적 손실 발생했고 2003년 자, 약 2일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MSSK 2000 서버 예, 저도 이때 당했습니다. 예, 공격하는 슬래머라는 웜이 전국의 네트워크를 마비시켰고요. 2004년 베이글 웜, 마이든 웜, 네스카이 웜이란 웜 3총사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정보 유출과도 2005년 10월, 2006년 2월 주민등록번호 수십만 개가 유출됐고요. 2005년 11월에 국내 모 은행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카페 등에 대출 광고를 한 다음에 자,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요. 이들이 입력한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총 자, 이러한 금액의 어떤 그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자, 해킹 기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교란. 자, 2006년 자, 해킹 사기 사건 발생. 자, 7월, 3월. 자, 또 2007년 2월 공인인증서 유출로 인한 시중은행 불법 인출 사건. 2007년 2월 11일 한국시티은행이 또 해킹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2010년대 농협 사이버 테러. 자, 4월에 전산시스템 대기표 데이터 삭제로 인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자, APT 공격,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목적으로 특정한 사이트를 장기간에 공격하는 것을 지능적 지속 위협의 공격이라고 하고요. 해킹 도구이자 해킹 대상이 되는 스마트폰이 확산이 되었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주제 방송통신윤리위원회 윤리강령으로서 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죠. 에서 2007년 6월 25일 발표한 정보통신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4번까지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